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노이즈 부품에 대해서 쓰시오. 신호의 잡음을 제거한다는 거죠. 노이즈. 잡음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이 있냐.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부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은 이제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에서 저장하다 갔는데 신호가 이렇게 떨리는 것들을 신호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또는 인덕터 또는 공통모드에 대해서 공통모드 초크 코일 또는 다이오드, 바리스타, 포토커플러, 노이즈 필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주파수가 1000Hz, 위상이 4분의 파이, 진폭이 2V인 사인 파형의 함수를 수학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것처럼 VM의 사인에 2파이 FCT의 세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기본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4분의 파이니까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진폭이 여기 플러스 VM이 되는 거죠. 플러스 2V, 마이너스 2V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주면은 밑에 식처럼 2의 사인에 오메가 CT인데 이 오메가는 2파이 FCT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더하기 위상 4분의 파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파수가 1000Hz이기 때문에 1000을 FC 자리에다가 1000을 넣어주면은 2000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 5번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잡음 주파수를 분리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문제 5번은 문제 3번까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콘덴서, 인덕터, 초크 코일, 다이오드, 바리스타, 포토커플러, 노이즈 필터 등을 사용해서 잡음을 제거합니다. 예, 문제 6번 다음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당 부품을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걸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신호의 노이즈,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콘덴서 또는 인덕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신호 노이즈의 전송 모드 요걸 이용해서 하는 거 공통 모드 초크 코일 또는 포토커플러라고 합니다. 신호 노이즈의 전이차를 이용하는 거 바리스타 또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하고요.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밑에 콘덴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 여기 바리스타 이렇게 생겼고 노이즈 필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7번 다음 보기를 기반으로 출력 전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직류 전압이 2kV, 직류 전류가 400mA, 효율이 50%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는 이제 IV로 푸는데요. 여기에 효율이 있으니까 곱하기 효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력은 여기 보면은 전압이 2kV 여기 V에다가 2kV 넣어주시고요. 400mA니까 400mA 넣어주면 되는데 단위를 잘 통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kV에 400mA, kV 10의 3승, mA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50%니까 여기는 0.5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8에서 248에 800에 곱하기 0.5니까 400W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예, 문제 8번 다음 해를 보고 답하시오에서 무슨 해로인가 해서 컬피츠 여기 보면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컬피츠 해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컬피츠 발진 해로라고 하고요. 밑에 컬피츠 발진 해로와 하틀리 발진 해로를 정리했기 때문에 C가 이렇게 요렇게 있는 게 컬피츠고 여기 L이 있는 게 하틀리 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해서 이렇게 풀면은 컬피츠 해로는 여기 보면은 L1분의 C1 플러스 C2에 요 공식에서 풀면 되는 거고요. 발진 해로는 직렬로 해서 풀면 될 거고 컬피츠 해로는 기본적으로 병렬 개념으로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에서 넣어서 풀면 크게 문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2파이의 1C분의 1로 해서 2파이의 L에 캐피시터를 병렬로 해서 풀면은 여기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고 이거를 약분해 주면은 2파이분의 L의 2C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C1, C2가 다 같게 되기 때문에 C1, C2들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준 그 값들을 넣어서 풀면은
C는 35kHz고 해서 35kHz고 인덕터 L은 3mm 헬리기 때문에 3mm랑 35kHz를 넣어서 풀면은 쉽게 이 답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 9번 다음 정리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도 한번 풀었었는데 위회로의 명칭 쓰시어 반주기 동안에 도통되는 다이오드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도통되는 다이오드 해서 요 회로를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9번하고 여기 10번하고 여기 11번 로페스 필터하고 여기 12번 여기 정전압 회로 등에 대해서는 예전에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든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류회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정류회로가 간혹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헷갈려하는 분도 있어서 정리를 보게 됐습니다. 2019년도 2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위 회로의 명칭을 쓰시오.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도통되는 거, 플러스 반주기 동안 도통되는 거 했는데 이와 같은 회로를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다리가 되는 건데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 이 그림의 반파 정류회로는 이게 변압기거든요. 변압기는 가정에서 만약에 이제 220V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집에 쓰는 게 가전제품은 220V가 아니고 뭐 12V라든지 24V라든지 뭐 다양한 그 전압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변압기로 해서 이제 그걸 내려주는 그 장치인데요. 그리고 이제 DC로 이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이게 다이오드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파 정류, 반파 정류만 보시면은 AC가 요렇게 이제 AC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올 때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돈다고 했을 때 위로 들어오는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 마이너스로 올 땐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올 때 동작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전파되는 걸 이제 전파 정류 회로라 해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고요. 최소한 다이오드가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이오드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은 못 가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D2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D2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못 가고 여기 저항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항을 건너서 요렇게 건너서 얘가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은 플러스 주기인 동안에는 D2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D3랑 해서 도통이 된다. 그래서 이거 밑에 그려놨거든요. 플러스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도통이 된다. 여기는 이미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에 잡은 여기 D2랑 D3가 온 된다, 도통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면은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 되고 이쪽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오프. 그래서 오프를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일로 못 가죠. 일로 못 가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요렇게 그 파형이 형성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D1과 D4가 온된다, 도통된다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유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또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 보면 저항이 이쪽에 있어요. 앞에 문제는 이제 저항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저항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빼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회로의 명칭 쓰시어 마이너스 반주기 플러스 반주기에서 똑같아요. 다 이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가 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일단 플러스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온되고 여기가 오프되는 거 똑같죠. 일단은 저항 쪽으로 간다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D2에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로 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저항 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D2랑 D3가 온이 되는 겁니다. D2랑 D3가 온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렇게 나가지 않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계속 맴도니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은 오프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타고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게 마이너스 주의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주의가 오면은 이쪽은 오프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다 오프로 보시고 이쪽으로 방향을 해서 이게 이제 돈통된다 해서 이 방향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오프가 되는 거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D4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D4에서 나간다라고 해서 D1과 D4가 마이너스일 때는 온이 되는 거고 플러스일 때는 D2랑 D3가 온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똑같은 개념이니까 얘를 그 저항을 어디로 놓냐에 따라서 똑같으니까 잘 보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브릿지 전파 정리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림 참조하시고 4개의 다이오드가 브릿지 전파 정리 회로는 4개의 다이오드가 필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클 동안에 2개가 다이오드가 온되고 2개가 오프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오드가 온되고 오프되면서 이제 충방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방전이 이제 최소화돼서 일어나면은 이게 이렇게 평활회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써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전압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게 연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뒤에 같이 나온다는 거죠. 고전의 밑에 거 읽어보시면 전파 정류회로랑 반파 정류회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는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파 정류에서도 약간의 리플이 형성이 돼서 얘를 좀 평탄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밑에 문제인데요. 다음 중 가변에 쓰는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해서 평활회로는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사용해서 무슨 필터로 동작하며 직류의 출력 전압을 평탄하게 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파형을 그 평탄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게 저역통합 필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변압기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어서 얘를 이제 캐패시터에서 충방전을 시킴으로써 최대한 요 DC 성분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활회로란 정류회로의 출력 부분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출력 부분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이유는 정류를 통해 직류 성분을 얻어서 좀 더 평탄한 값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예, 이것과 계속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계속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래 전원회로는 교류 입력단에서 직류 부하단까지 나타낸 구성이다. 보기를 참조해서 알맞은 용어를 적으시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류가 들어오면은 요 교류 신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충방전이 발생하고 요 맥류 성분을 최대한 직류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변압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0V를 우리가 22V, 12V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기에 맞춰서 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류회로로 해서 요 파역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류회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를 통해서 얘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평활회로가 들어가는 거고,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전압회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는 교류전기의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로서 물론 전압이나 전류 같이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이나 전류를 현장에서 우리가 도란스라고 하고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220V를 받아서 다양한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이후에 정류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문제 풀었던 거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류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DC 성분을 빼내는 건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 회로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정류회로고요.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 성분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에 있는 게 캐패시터를 통해서 교를 직류로 바꾸는데 계속 이렇게 맥류 성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파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직류로 바꿔주는 이제 스무스 평탄하게 해주는 평활회로가 들어가고,
맨 끝에 이제 정전압 회로가 별도로 들어가서 부하의 그 전류가 이제 흘러도 전압이나 전류가 흘러도 양단에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어떤 그 회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DC로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죠. 이게 정전압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기출 문제 요 앞에 3개, 4개 같고요. 또 응용 문제까지 해갖고 요 회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고 다이오드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